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처갓집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지금은 상황이 정리가 됐고 과거의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당시엔 정말 놀랍고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동딸이기도 하고 장인어른이 워낙 유명한 딸바보라 결혼 허락을 받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연락도 하면서 겨우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초대하셔서 담금주도 마시고 장인어른의 덕담도 정말 많이 들었죠.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장인어른은 아주 가부장적이십니다. 아내가 저와 연애를 할 때부터 통금 시간은 항상 10시였고 외박은 당연히 안 됐죠. 그리고 술도 못 먹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어딜 가든 연락을 꼭 해야 했죠. 이런 분이시니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긴장을 잔뜩 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제가 수차례의 선물 공세라고 아내를 평생 사랑할 것을 보여드리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집은 처갓집과 가까운 곳으로 잡아야 했지만 말이죠. 주말마다 아내의 집으로 가서 식사는 꼭 해야 했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도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 다 좋았기에 여행이 즐거웠죠. 장인어른의 딸 사랑은 정말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입만 열면 아내 자랑을 늘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늘 전교권이었고 남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으니 장인어른께서 어깨가 잔뜩 솟으셨겠죠. 그뿐만 아니라 딸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바로바로 사주었대요. 장모님이 이렇게 퍼주면 애버릇 나빠진다고 말려도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딸한테만 잘한 것이 아니라 딸의 친구들한테도 정말 잘해주었대요. 딸 친구들도 전부 다 자기 딸들 같다면서 매일 맛있는 것도 사주셨고 학창시절 내내 등교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장인어른에게 직접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정성이란 생각이 들었죠. 장인어른은 항상 딸의 자랑을 하시기 전에 내가 우리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라는 말로 시작했고 이 말이 나오면 기본 3시간 동안은 딸 자랑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다 다른 이야기라서 재미는 있었어요. 제가 아내 같은 여자와 결혼한다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하셨죠. 저도 장인어른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유일하게 제 아내한테만 살갑게 대하셨고 막상 장모님한텐 무뚝뚝하셨어요. 장인어른의 태도가 180도 변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랄 정도였으니 말이죠. 제 아내가 하자는 일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지만 장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선 거절을 하고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을 그저 가정부 취급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아내는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을 나무라며 아빠, 엄마한테 잘 좀 대해줘 라고 했고 결국 아내가 장모님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 장인어른이 나서서 이걸 왜 네가 해? 라고 하며 결국 장인어른이 하시는 일이 대다수였죠. 항상 장인어른은 장모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면서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일어나셔서 다시 가지고 오셔야 했죠. 그런데 장모님이 걸음이 많이 불편하세요.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절뚝절뚝 걸으시고 오래 서 있지 못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장인어른이 시키시는 것을 빨리빨리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런 장모님을 이해해주지도 못하셨고 왜 이렇게 늦냐고 나무랐습니다.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대하시는 태도가 전혀 달랐죠. 그런데 제가 아는 것보다 장인어른은 훨씬 더 장모님을 막대하셨습니다. 장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건 물론이었고 장모님한테 돈도 잘 안 준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가끔씩 장인어른이 술에 취하시면 나오는 버릇이었죠. 아내는 술을 입에만 대도 바로 취해서 잠을 자서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 봤어요. 장인어른이 장모님한테 이 망할 여편네가 돌았나? 라고 하며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를 한번 보시더니 헛기침을 하고 손을 내려놓으셨어요. 장모님은 이 일이 너무 자주 있었던 일이었는지 습관처럼 몸을 방어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장인어른이 손을 높이 드는 일이 있으면 옆에 계시는 장모님은 움찔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다 슬퍼질 정도였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옆에서 장모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는 주말에 처갓집에서 가끔 식사를 하고 술을 먹은 다음에 자고 와요.
아내가 술만 먹으면 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처갓집에서 자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잠깐 거실에 나갔는데 누군가 주방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바로 장모님이셨어요. 장모님은 몸을 잔뜩 구부린 채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우는 장모님 옆으로 가서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토닥여드렸죠. 장모님은 저의 위로에 더 감정이 복받쳤는지 더 서럽게 우셨고 너무 힘들다고 말하셨습니다. 더 이상 장인어른과 못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다 장모님을 이해한다고 말을 했지만 장모님은 저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제가 모르는 비밀이 많다고 했죠. 장모님은 마음속에 그 상처를 혼자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죠.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몇 분 더 우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우셨던 건 저와 장모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장모님이 마음에 많이 쓰여서 자주 찾아뵈었어요. 한약도 많이 지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풀어지길 바랬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처갓집에 가면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막대하시지 못하니 평소보다 더 자주 갔죠. 아내는 자기 집에 자주 가니 더 좋아했고요. 저희 처갓집은 이렇게 위태위태한 환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와 아내 둘 다 각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평화로운 날 말이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각자 일할 때는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 편이라 회사에 있을 때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우는 듯한 목소리였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 했죠. 저는 아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바로 반차를 내고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가족들이 혹시 다친 건가 싶어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아내를 찾았어요. 아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장모님이 계셨죠. 장모님은 링게를 맞으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이제야 진정이 되었는지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서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상황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장모님께서 쓰러지셨다고 해요. 장인어른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장인어른이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길래 장모님이 쓰러질 정도냐고 물으니 아내도 모른대요. 장인어른한테 수백 번을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고 물으니 절대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지금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죠. 두 분이서 나눈 대화 내용이 궁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장모님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깨어나시면 일반 병동으로 가셔서 며칠 더 입원을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 때문에 쓰러지셨고 깨어나시면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 옆에서 손을 부여잡고 장모님이 깨어나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장모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장인어른을 내팽겨 치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어른은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장모님의 병간호를 하셨거든요. 매일 밤 거기서 주무셨고 장모님이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들이 장모님을 부러워할 정도였죠.
원래 장인어른이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장모님이 쓰러지고 나서 많이 충격을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장모님이 쓰러지시니 소중함을 알게 된 줄 알고 저와 아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두 분이 금슬이 좋아진 줄 알고 저와 아내는 일부러 자리도 비켜드리고 그랬습니다. 장인어른은 매일 물수건으로 장모님의 손도 닦아드리고 밥도 먹여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장인어른이 다정하게 바뀌었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세요.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장인어른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바뀌신 장인어른을 좋아하지 않았죠. 예전보다 장인어른을 더 튕기셨고 화도 내면서 제발 그만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들 병실에서는 왜 그러냐고 장모님한테 그만 장인어른 좀 받아주라고 할 정도 됐으니 말이죠. 저와 아내는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을 보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원래 장모님이 따뜻하고 화도 안 내시는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화도 많이 내시고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뭐든 싫어하시고 장모님이 하시는 거라면 전부 다 아니 꼽게 보시던 분이 갑자기 장모님한테 지극정성이고 따뜻하게 대하시는 걸 보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장모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셨습니다. 제발 그만하라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 장인어른을 밀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모님한테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물어보기로 했죠. 장인어른이 계시지 않을 때 저와 아내가 찾아가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까칠하게 구시냐고 말이죠. 그런데 장모님은 한숨을 푹 쉬면서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의 말에 병실 사람들도 궁금했는지 잔뜩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장모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만 하셨어요. 장모님은 저희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죠. 그때 새벽에 거실에서 우신 이유를 저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처럼 이번 일도 저희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혼자 속에 끙끙 앓고 계시니 저와 아내는 많이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무슨 일인지 아무리 유추를 해보려고 해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장모님의 퇴원 날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퇴원 수속을 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는데 장모님의 병실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급히 병실 앞으로 갔는데 장모님이 한 여자한테 물건을 잔뜩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네가 뭔데 여길 찾아와? 라고 하셨죠. 그런데 옆에서 장인어른도 장모님을 말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을 뜯어말렸죠. 장모님은 놓으라고 하며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지만 겨우 저와 아내가 말렸습니다. 도대체 그 여잔 누구고 장모님이 던진 물건들을 그대로 맞고 있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민영아, 네가 여긴 웬일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머리채를 잡으려는 여자는 아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때 민영이란 여자는 제 아내를 한 번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민영아, 왜 그래? 당장 일어나! 라고 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죠. 그런데 장모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내 친구인 민영이란 사람과 장인어른이 불륜관계라고 했죠. 저와 아내 그리고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의 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제일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리려고 하는 것 같았고 제가 겨우 잡아서 큰 사고를 면했죠. 아내와 민영이란 분은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학교도 같이 등하교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뚝 끊겼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민영 씨가 받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장인어른과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죄책감 때문에 연락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민영 씨를 모르는 거고요. 장인어른이 워낙 아내의 친구들한테도 살뜰히 대하시니까 아내의 친구분과 친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성의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장모님께서 새벽에 주방에서 혼자 우신 이유는
장인어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돼서라고 해요. 그런데 불륜녀가 누군진 몰랐다고 합니다. 그치만 얼마 전 입원했을 때 불륜녀가 딸의 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그날 장모님께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장인어른께 대체 두 분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고 꼬치꼬치 캐물어도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장인어른이 장모님한테 살뜰히 대한 이유가 바로 아내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워낙 딸 바보시니까 딸이 자신한테 실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부탁을 하기 위해 정성껏 모셨지만 이미 그때는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으셨으니 매번 까칠하게 대하신 거죠. 저희는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 속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 여자의 뺨을 내리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뺨을 맞는데 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은 바로 장인어른입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아니라 불륜녀 편을 드는 장인어른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그 여자가 장모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장인어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말이죠. 정말 뻔뻔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실 사람들도 다들 저희 집안의 상황을 마치 막장 드라마 보는 듯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도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치셨고 병실을 유유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아내를 데리고 병실을 빠져나왔죠. 정말 소름 돋고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저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딸의 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뇨. 저와 아내 그리고 장모님은 한동안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도 당연히 진행했죠. 제가 아는 변호사도 소개시켜드렸고 결과는 승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위자료를 잔뜩 주어야 하죠. 이렇게 상황이 끝난 줄 알았지만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말이죠. 딸한테 버림받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만나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화를 내고 치를 떨어요. 결국 차단을 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다고 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이죠. 저도 아내의 말에 동감합니다. 이렇게 저희 집안이 한번 뒤집어졌고 이제는 평화를 되찾았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안 계시니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사십니다. 저와 아내는 오히려 잘 됐다며 장모님을 응원하죠. 그리고 아내는 지금 임신을 했어요.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임신한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가슴이 아픕니다. 다들 저희 집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